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니 그거 오늘 보셨어요? 네. 저기 시진핑이가 북한 가가지고 대접을 뭐 무지막지하게 직사 대접을 하는데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처음 공개한 금수산 용빈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와, 이거 어떤 대통령도 한 번은 처음이죠. 처음에.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들이 갔던 데는 네. 아예 물론 보내지도 않고 새로 아주 오. 시진핑 주석만을 위한 금수산 용빈관을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그 숙소를 정한 것만 봐더라도 얼마나 준비를,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시진핑 그 주석을 초청하고 뭐 이럴 때부터 나온다고 했지만 벌써 한두 달 전에 벌써 알고 마크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빨리 공사를 다 거쳐가지고 네. 시진핑 주석이 북한 방문하기 전에 공사 마무리한 흔적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인공위성 사진에. 네. 그만큼 시진핑 주석한테 공을 들였을 뿐만 아니고 이미 벌써 한두 달 전에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네. 거죠. 이번에 6월 20일에 온다는 걸 이미 네. G20 전에 온다는 하기 전에 온다는 걸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그 거죠. 발표만 안 한 거지. 그렇지, 발표만 안 하고 있다 이제 갑자기 발표했는데, 네. 근데 저희가 어제 전번에 방송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제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 북한이 무너지지 않게 음. 그 도와주면서 이걸 그 카드로서가 아니고 아예 힘을 실어줘 가지고 나 아니면 북한 문제는 해결 안 된다. 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나한테 압박을 하고 미중 관계 파탄되면 북한 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게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시켜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에 나가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오히려 입지를 더 강화시켜 줌으로 해가지고 내 뒤에는 우리가 있다. 한국보다 우리다. 우리가 혈맹. 앞으로 너희 안보 문제라든가 경제 지원 둘이 그 회담할 때 나온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모든 문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히고 특히 당신들이 생각하는 안보, 그러니까 이 핵 문제죠. 이 핵 문제도 김정은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정치적인 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정치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실리적 해결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타협한다는 걸 의미하고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고 그걸 존중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방식이나 핵 보유로 가려고 하는 그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리고 그 입장을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핵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인 비핵화는 원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는 쪽으로 지금 김정은 북한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리고 경제적 지원,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갔는가 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바로 이 시점에 간 것은 전번에도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지렛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북한 문제에 한해서는 한국도 일본도 어떤 트럼프 당신도 해결 못한다. 오직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시진핑이가 그래서 아주 네. 결탁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완전 결탁했어. 둘이 내가 보니까 아주 뭐 완전히 지금 궁합을 그전 그 세 번 네 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김정은 위원장이 4번이나 갔잖아요. 네. 중국에 뭐 저 대련에도 해변가도 걸고 이러면서도 안 갔잖아요. 원래는 한두 번 만에는 꼭 가야 되는데 3번 4번 올 때까지도 안 갔거든요. 네. 그건 시진핑이가 시진핑 14년 만에 갔어. 14년 만에 갔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계속 초청을 했죠. 이제 네. 1차 방문 때도 와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2차 방문 때 근데 간다는데 안 왔잖아요. 네 번째 만에도 안 가고 있던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갔다는 것은 지금 시점이 미국과 중국과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지금 전쟁 벌이고 있어요. 경제 전쟁. 그렇지. 이거 총만 안 들어도 이거 전쟁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지금 오늘 뉴스에도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심각한 지금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지금 지금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상당히 심각하다. 부채 비율이 지금 5%가 더 뛰었다고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부채 비율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시점에 미국하고의 강한 압박. 트럼프는 물러설 기미가 없잖아요. 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선택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북한을 선택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친밀한 걸 보여주고
내 말은 듣는다. 이제 가서 이제 이럴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내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말들을 제가 여기다 다 이제 일일이 다 적어왔지만 아주 중요한 말들이 많았어요. 중국은 조선 당신들이 조선이 자신이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 해결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금 개입을 하겠다고 했거든. 적극 참여하고 개입하겠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해결에. 그런 건 관여하겠다는 거,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건 미국이 일방적으로 갈 수 없게끔 지금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북한의 입장을 그 대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 합리적인 방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합리적 방안이 맞다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은. 그러면 그 합리적 방안이 뭐냐? 김정은이가 들고 나왔던 바로 단계적 해법과 비핵화 문제에서 단계적이고 그 불가역적이 아니고 되돌려서는 단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20년, 30년 뒤에 가는 그게 합리적 방법이고 합리적인 안보라고 했거든요. 그들이 걸린 안보, 북한의 안보. 그러니까 이 안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기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이걸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압박을 주는 역할이 될 겁니다. 오히려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잘 설득시켜가지고 너 그냥 좀 포기하고 트럼프 요구하는 대로 미국 요구하는 대로 좀 다 가지고 나와서 그냥 주고 뭐 경제 지원하고 국제사회 나오면 다 도와주는데 이게 아니고 완전히 힘을 실어주고 너희가 하는 방법대로 가라. 이걸 지금 힘을 실어주고 이 뒤에는 또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미국도 너 못 쳐. 왜냐하면 너 치면 내가 미국 까고 맞짱 뜰래.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개입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비핵화 문제가 오히려 점점점 난항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설득시켜서 북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미중 회담을 할 때 내가 이번에 설득 잘 시키고 왔으니까 우리 문제만 잘 해결되면 이건 거저 먹어 그냥. 그러니까 자 우리 문제 좀 잘하고 이거 압박 그만두고 좀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거에 아니랐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였는데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좀 빨리 말할 때도 첫 번째 이자 이야기했던 북한과 손잡고 트럼프를 압박하는 쪽으로 가는 확률도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모든 회담에 나오는 대화를 보게 되면 10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게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1년 동안 그동안 호의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했는데 우리의 노력과 제안을 거부했다고 나온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관국이 누가 있습니까? 미국밖에 더 있어요. 유관국이 아마 미국이랑 콕 집지 않은 유관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우리 한국이나 중국 다 받아들인 거고. 근데 유관국이 아니라 미국이 받아앉아서 깨졌다는데 공감을 했다고 시진핑 주석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심각하고 이게 힘들겠구나.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트럼프한테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 해결에 자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선물을 주고 이건 이미 내가 설득시켰으니까 북미 회담할 때 당신이 요구한 대로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명백합니다. 이번에 그 회담하는 이제 성명 발표하겠지만 둘이 대화한 거를 성명으로 묶어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죠? 문제가 더 심각해져 꼬이죠. 그러면 이제 G20에서 시진핑이하고 트럼프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서 그럼 뭔가 해법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넌 너대로 가 어떻게 맞짱 뜰래 어떡할래? 자 뭐 이제 이렇게 되는 시진핑 거니까. 주석이나 트럼프가 이제 장시간 만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뭐 정치적인 문제는 북한 문제밖에 없었다. 그 국제 현안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북한 그 문제하고 경제 문제야. 미중 문제. 근데 정치적이라는 문제, 이제 정치적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거 두 개. 북한 문제는 일단 밀어놓고 미중 관계에서 경제적 문제가 타협이 안 되면, 그러니까 중국이 요구하는 거 딱 하나 아닙니까 지금? 자기네 법을 못 바꾸겠다는 거고, 미국은 법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 관계법, 무역법이나 이런 걸 바꾸지 않으면 이것도 공연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바꿔서라도 하나 빠져나가고 뭐 다 만들어놨거든요. 중국이 첫째, 둘째, 셋째를. 그러니까 이걸 바꾸라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못 바꾸고 왔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든지 시진핑 주석이 양보하든지 해가지고 이번에 타협을 보지 못하면
이게 이제는 이 북핵 문제는 영원히 힘들죠. 타협이 안 되면 그래? 그러면 또 싸움으로 끝나. 또 그다음에 더 격렬한 싸움이 붙을 거 아닙니까? 전쟁은 안 하더라도 격렬한 싸움이 뭐냐? 지금 2,500억 달러, 3,000억 달러 또 지금 그 물품에 대한 관세 준비하고 2,500달러치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난 양보 하나도 안 하겠다. 안 만났으면 관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렇게 더 심각하게 되게 되면 중국하고 혈맹 관계를 해가지고 미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그걸 지금 확보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봐서.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인데, 자 봐요. 그러면 북한은 영리하게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에선 나는 중국이요 하고 딱 그냥 밀착 딱 했는데, 난 트럼프한테 얻어맞더라도 형님이요 딱 했는데, 야 우리 바보 같은 이 어정쩡한 청와대가 이쪽 기웃하다가 저쪽은 딱 붙었어요. 그러면 트럼프한테까지 우리가 이렇게 팽당하면 우리는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린 그러면 한미동맹을 찰떡궁합으로 해서 그럼 북중 그럼 니네 밀착해. 그럼 우리 한미 밀착해. 그래 어떻게 맞짱 뜰래 안 뜰래? 이렇게 해야 뭐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우리의 안보가 보장되는데, 여기서 중국에도 껄떡, 미국에도 껄떡, 미국엔 밑보이고 일본엔 완전히 왼수되고, 이게 우리가 큰일 났어요 이제. 근데 이번에 제가 보는 건 조금 다른 게 한미 동맹에 이번에 그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온 다음에 한미 동맹을 깨겠구나 하는 건 안 되는 확관부인가를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한미 동맹은 목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좀 알았나? 아니 확실하죠. 이제 한미 동맹이 파괴되게 되면 죽는다는 걸 아는. 그다음에 지금 한미일이 지금 균열이 생겼잖아요.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미국은 자꾸 우리하고 일본하고 화해하라고 하는데, 화해하려고 가니까 또 일본에서 또 안 만나갔다 했잖아요 지금. 지금 저 아베가. 지금 어쨌든 한미일 공조가 잘 되면서 이제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뭐 일본은 저렇게 뭐 먹니 부리니까 버리더라도 한미 동맹이 깨지면 중국한테 어떤 압박을 받는지도 알고, 이제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봐서는 중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말은. 중국은 아닌 것 같고. 옛날서부터 증명이 됐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북한이 가장 싫어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다 공개됐잖아요. 이미 무기 다 사주고 완전히 그냥 한미동맹 찰떡궁합이라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말하기 싫었겠죠. 왜? 북한이 의식해서 그렇게 되면 북한 남북관계가 균열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혀놓고 기자들하고 하는데 고맙다고 3번이나 말해. 무기 많이 사주기 돼서 고맙다. 우리가 무기 많이 사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중국과 우리의 위협은 중국과 북한이거든요. 우리는 중국도 위협됩니다. 위협이죠. 왜? 우리는 위협 전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공군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우리는 중국도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한때는. 지금도 우리는 지금도 적이에요. 그걸 6.25 전쟁 뭐 우리하고 지금 한중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건 말뿐이고, 실제 중국은 우리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안 갑니다. 중국 제가 봐요. 안 가죠. 북한하고 혈맹으로 갔는데 어디게 한미 동맹이 있는데 우리 중국이 우리하고 전략적 동반자 한미 동맹 같은 한중 동맹으로 갑니까? 그냥 장사로서 무역으로서 그냥 관계 좋게 하자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아니지. 그러니까 이 전략적 동반자나 이런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략적 동반자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서는 이미 한미 동맹의 균을 깨서는 안 되고 한미 동맹은 탄탄하게 가야 됩니다. 또 이제 그거를 깨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는 이제 반임기 지나니까 이제 뭐인가 청와대에도 좀 바른 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 생각엔 때는 늦었다 이거죠. 때도 늦었다가 할 때가 더 중요한 게, 한미 동맹은 절대 깨면 안 돼요. 근데 안 깨면 안 되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늦었다는 거야. 이제 알았으니까 사람 다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제쳐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외교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제쳐놨는데 저쪽에는 북중이 착 붙었어.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착 붙었어요. 우리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삼천포로 가가지고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니까. 이제 깨달았어도 저는 늦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러니까 더 가야죠. 한미동맹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저 목함 사건 봐도
만약에 하나 북한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저런 짓을 한다면 아유, 그럼. 이거 엄청난 그대로 겁니다. 당한 거지 뭐. 누군지도 모르잖아. 들어와가지고 무슨 테러라도 한번 하고 가봐요. 테러도 조그만 테러가 아니고 큰 테러 무슨 네. 그 저 일본에서 옴질리고 했던 테러 같은 사건 한번 일어나면 이거 그 가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 어떻게 이걸 막 해결합니까? 이거 그때는 해결 방법이 안 돼. 그건 경제 문제나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네. 이 안보가 뚫리게 되면 모든 게 뚫린다고 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아직 분단 국가라는 걸 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누가 뭐래도 북한이거든요.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나라가 뭐 중국은 우리의 잠재적인 적대 국가고 뭐 우리 북한이 공격하면 도와줄 수 있는 적대 국가 우리를 무력으로 공격하진 못하잖아요. 지금은 왜 한미동맹이 있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공격은 못합니다. 또 중국이 베트남은 공격했잖아요, 실제로. 네. 아, 베트남 무력으로 침략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의 적으로 보고 경계해야 되지만 그래도 아니거든, 아직은. 그러면 우리를 무력으로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딱 하나 북한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안보 상황 문제는 지금 누구죠? 국방장관? 나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정경두. 이 국방장관이 책임을 물을 거냐? 자기가 사퇴해야 돼요. 저건 단호하게 사퇴해야 됩니다. 잘 사표 내고, 아니 자기가 사표 내고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 자기가 이렇게 놓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안보가 이 정도로밖에 안 되냐? 저도 참 제가 정말 우리 이거 인공위성으로 다 내려다보고 있는 작전 상황실도 봐보고 우리 작전 정말 탄탄하고 제가 방송에서 그랬잖아. 정말 국민도 우리 믿어도 된다 했는데. 저도 못 쓰게 해줬어요, 이거. 이게 뭐야? 모든 북한에서 뜨는 배, 비행기 다 그냥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다 보고 있는데 제 집 앞에 들어와 있는 목선이 아니고 북한 목선은 군함으로 안 쓰나? 배로 안 쓰나? 침투 안 하나? 지금까지 목선으로 침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목선이든 철선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북한이 만약에 딴 마음 먹고 이게 침투한 무장 공비나 파괴조나 테러 조직이었다면 이게 어떡할 뻔했냐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일반 사람들하고 말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 그래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아니 이게 테스트 거기 말하시 무슨 살인가스나 일반 뭐죠 화학무기 같은 거 탄저균 뭐 이런 거 김종남이 이거 암살했던 무섭잖아 이거 조금만이라도 갖고 와서 공중에다 폭파시키면 이거 어떡하냐고 이게 풍선에다 달아서 날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아니 이번에 테스트한 거 하니까 한번 나는 그 사람들이 어선을 가장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3척까지 내렸는데도 이 새끼들 하나도 안 나오네. 철저히 조사해야 돼. 왜 철저히 조사해야 되냐면 되게 건장한 사람들이고 그 군복을 입었어요. 군복인데 물론 북한에서는 그 최대 옷인데 저런 군복 비슷한 것들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건장해. 열흘 동안 굶은 사람들 같질 않아요. 그 열흘 동안 표류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6월 5일 날인가 어디죠? 저기서 무슨 배 북한에서 경성인가 또 났다고 15일에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10일 동안을 해상에서 떠돌고 있던 그 난파선의 모습이나 좀 봐요. 건장한 사람들인데. 건장해. 근데 나는 저 사람들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거 위장 떠보기로.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두 사람은 왜 가고 두 사람은 왜 남았는지 철저히 조사하면 나 저 사람들 말 몇 번 했는데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훈련 받은 사람들인지 침투돼 가지고 위장 귀순해서 한번 정말 이자 말씀 맞다나 호주라게 한번 침투해 보면서 잡히면 위장 귀순으로 하라고 했는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왜 두 사람 가고 두 사람 남으면 이거 안 되고 원래는 그때 우리 그 식당 종업원들 생각날 겁니다. 12명이 왜 나왔어요? 그 중에서 물론 한 5명은 간 사람도 있지만 잘못 칩셋 가게 되면 처벌받거든요. 같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오히려 두 사람 올라간 사람들은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여기 왔다 갔기 때문에 너 임무 받고 오지 않았냐 또 혹시 진짜 이게 표류돼서 온 사람이라면 평생 꼬리표 따라다닙니다. 여기 한국에 왔다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알면서 올라가고 또 같이 올라가면 또 몰라요. 두 사람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조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거 뭐인가 좀 석연치 않다. 그리고 10일 동안 표류한 사람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 봐도 사진이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근데 이번에 그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빨리 보내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보내셔야 되는데 왜 5시간 만에 보냈다고 했더라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 모르죠. 그리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좀 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당신의 경이라든가 모든 걸 조사해 가지고 특수부대, 특수기관에 근무하지 않았는지, 특수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지 다 보고 서로 말 다 맞춰봐야 될 거야. 네 사람이 네. 딱 분리해 가지고. 그러면 안 나오고 된다. 서로 말이 틀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두 사람을 보내고 두 사람, 그래서 제가 더 의심하는 겁니다. 물론 그 뭐 일방적으로 그 귀신한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지만 일단 이게 지금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의심하고 봐야 되죠.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잖아요. 지금 또 남북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지금 이 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회담이 다 끊기고 지금 그 어떤 채널도 지금 가동이 다 중단된 상태인데 심지어 개성 연락 사무소까지도 지금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목선으로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의도하는 게 뭔지 분명히 또 아니 왜 보냈을까요? 2명을. 난 그게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전에 저런 적이 없었거든요. 2, 3일 동안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뭐 빨리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좋은 의도에서 보냈는지 나 지금 당장 지금 북한에 보내주셔. 내가 왜 당신들 조사받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런다고 보내준 그러면 안 되지. 더 안 되죠.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온 땅에 들어온 사람이 조사를 해서 보내는 게 대우는 잘해주고 북한 명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해야 된다. 북한에서 빨리 보내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북한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북한의 속국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이게. 이제 국방부가 너무 해이해진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너무 해이해도 이거 정말 이렇게 해이돼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이 누굴 믿고 편안하게 경제 활동하고 생활을 해야 돼. 이 국군이나 국방을 우리 군대를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나라의 힘도 군대의 힘이 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평화도 주도가 되는데 네. 평화의 힘은 우리나라 국방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나라의 강한 힘에서 나오는 게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대가 이렇게 해야 돼서 어떡하냐고요. 일반 국민들이야 그렇게 일반 군인들이야 그렇겠습니까? 책임 한계를 누구한테 따질 게 아니고 자기부터 사표 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니 사표는 당연하고요. 나는 그 2명을 보낸 게 이거는 북한의 속국처럼 북한의 명령이면 그냥 발발발발 떨고 북한에서 시키면 시키는데 네 아니 보내라 네 쌀 보내라 네 만약에 그랬다면 귀순도 안 받아주고 2명 다 보내야죠. 4명. 그런데 왜 그 중에서 아니 2명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보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이 떨어진 게 더 의심스럽다는데 지금 이 2명 남은 게. 여기서 두 명 남은 게 지금 너무 여기서 무슨 첩보 활동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맞아 옛날에 위장 귀신이 있었잖아요. 이민국 대위 상위가 황자임 선생 테러하러 들어왔던 뭐인가 지금 내가 봐서는 석연치 않아요. 두 사람 떨어진 자체가. 아까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걔네들. 이거 야 이게 건장한 친구들. 건장해. 아주 이거. 아니 열흘 동안 표현인데 저 오빠 올 맞겠거든. 그런데 두 사람이 간 놈들 빨리 보낸 것도 이상하지만 이게 남은 사람들이 이상하네 또. 표류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그것도 한국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 좀 쫄거든요. 사실은 귀순한 사람들도 여기 와서 조사받고 하면 본의 아니게 막 두근거린다 있잖아요. 저 자세히 봐요, 저게. 안 쫄아. 표류해가지고 남의 나라 아니 남의 나라 이렇게 딱 서가지고 적국에 온 자세인가? 적국에 온 게 아니야 이게. 당당하잖아 지금 표류해서 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심각하다. 이건 반드시 이건 해명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아니 옛날에 우리가 저 중국한테요. 중국한테 빌빌 길 때 조선시대 뭐 이럴 때 그 중국에서 사신들이 올 때는 막 자기네들이 막 점령군처럼 걷어먹거리고 오잖아요. 여기는 사신들이 절절절절 메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당당하고 한국이고 족국으로 보거든. 북한에서는 한국을 족국이라고 보는데 족의 소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소굴에 침투된 뭐 우리 용쪽 조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작원들이 뭐 용감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리 족의 심장부라기거든요. 소굴 족 심장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족국에 지금 왔잖아요. 자기네가 족으로 생각한 나라에 왔는데 하나는 손에 주머니에 손 넣고 뒷짐지고 무슨 놀러 왔고 못해. 놀러 온 게 아니라 호통치러 왔고 호통치러 온 거죠. 야 자식들 니네 잘하고 있어 임마. 내가 어디서 왔는데 까불어 이런 자세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내 말 맞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 못했을 거 아니냐고.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되냐고요. 이렇게 표류는 무슨 표류 이게 저 동력기가
뭐 모타가 돌아가고 있다는데 표류도 아니에요. 모타가 순사기 국방부에서 순사기만 치고 국민들 알까봐. 참. 그리고 어떻게 금방 5시간 만에 보내고 두 사람은 또 그러니까 이번에 남기고. 국방부가 이걸 할 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뭐 관계자를 추궁할 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이건 엄중하게 사의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 갔다는잖아요. 난 그게 아주 분노를 일으켰던데. 기자들이 질문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사과하고 기자 질문도 안 하고 휙 하고 나가 버렸대요. 뭘 그렇게 자신 있어서 뭐 그렇게 잘한 거 있다고. 이거 아주 오만무리하기 짝이 없어요. 잘한 게 아니라 저희 당장 사표 내야 됩니다. 이제 북한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쏘지요. 그냥. 쏘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저 여기도 쏘지만 그 책임자는 뭐 바로 그냥 처형되죠. 북한 같으면. 갖다 쏴버려 그러잖아요. 그냥 김청훈이 그냥.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렇죠. 장성태 이것도 갖다 죽여버려 하니까 기관총으로 쐈다 그러잖아요. 근데 고사기 기자들 질문도 안 받냐? 야, 나 참 그거 보고 내도 깜짝 놀랐어. 이거 도대체가 우리 국방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조선인민민주주의 국방부요. 뭐 거긴 뭐라 그래요? 인민무력부라고 그러나? 그렇죠. 영적 조선인민군. 영적 조선인민군의 수장이요? 뭐요? 정병주 장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야? 아니면 뭐 북한의 무슨 저 인민무력부 장관이야? 인민무력부 부장이라는 거죠. 인민무력부 부장. 인민무력부 부장. 오진우가 옛날에 부장이었죠. 그렇죠. 오진우. 지금 누구예요? 지금은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군하고 상관없던 사람이 가서 지금